왜 아베 정권에서 엔화를 찍어내고 우리 트럼프 형님 딸랑딸랑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 부채가 많은데 망한다 라고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하지 않는다, 일본은 괜찮다, 늘 그렇다, 노 프라블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웃긴데, 여러분, 일본은 위험하다, 일본은 정말 앞으로 너무 위험합니다, 일본은 정말 앞으로 망할 것 같아요를 누가 제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일본의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성이 우리 부채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고 맨날 첫날 이 얘기를 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재무성이 친절하게도 일본 국민 1인당 이 정도 빚이 있다고 매년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일본 재무성이에요. 이게 일본의 재무성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 재무성은 누구랑 사이가 안 좋으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일본의 경제 쪽 장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소타로죠. 아소타로랑 일본 재무성이랑 상당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둘이 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일본의 아소타로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일본은 안전합니다, 일본은 전혀 노 프라블럼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국채에 관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재무성은 일본의 국채는 일본 국민의 빚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아소타로라는 아저씨는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건 정반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본 국채의 90% 이상은 일본 내부입니다. 일본 내에서 발행이 된 국채예요. 그리고 일본 국채는 다 엔화로 발행이 됐습니다. 즉 일본의 통화로 발행이 된 게 일본 국채예요. 그래서 이 아소타로 아저씨가 하는 말도, 일본 국채는 엔화로 발행이 되고 거기다가 이 일본 국채를 사주는 건 누굽니까? 일본의 은행,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국채를 사준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들의 돈이 담보로 잡힌 게 국채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뭐다? 일본 국민이 채권자라는 말입니다. 일본 재무성은 일본 국민들은 채무자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아소타로를 대표되는 일본의 이 장관들은 일본 국민들이 채권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 이상 일본은 안전합니다라는 게 일본 정부 쪽의 말입니다. 신박하죠. 양쪽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기죠. 일본 내에서도 이 빚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는 모던 머니터리 시어리, MMT 이론. MMT는 그런 뜻이었어요? 모던 머니터리 시어리. 일본 통화는 기축 통화. 달러랑 같이 엔화는 강력하다.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른 나라 눈치 보지 말고 지들 돈 찍어가지고 자기들 국채를 무한 발행을 한대. 그러니까 정부는 국채를 무기한정 발행하고 그 정부 중앙은행은 국채 받아가지고 돈을 정부한테 주면 돼. 그리고 정부는 그걸 풀면 돼. 왜? 정부 밑에 일본 은행 있잖아. 그 모회사랑 자회사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빚이 아니야. 이걸 쉽게 말해가지고 같은 집에서 빚을 내는 거예요. 아들, 나중에 갚을 때니까 돈 좀 빌려줘봐. 아버지, 왜 나한테 돈을? 어이! 갚아줄게, 임마. 아빠 어디 돈 떼먹는 거 봤어? 가져와봐. 얼마요? 어이! 10,000원이면 돼. 아버지 10,000원. 차용증 아버지. 오케이, 차용증. 아버지 저번에 빚 갚아야 되는데. 어이, 아들! 아버지가 돈 떼먹는 거 봤어? 저번에 빚에 얹어가지고 20,000원 더 가져와봐. 에? 저번에 갚는 걸로 치고 그걸 빌린 돈으로 내가 갚을게. 그러니까 저번에 10,000원 빌렸으면 내가 이번에 또 10,000원 빌릴 테니까 자, 10,000원 갚았다 치고 또 가져와봐. 아버지. 연기 보소. 돌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빚을 갚은 거 아니지? 뭐지? 그렇죠, 여러분. 사실상 명목상 빚은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있잖아요. 예. 아버지가 돈 빌려줘. 이 아들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간단합니다. 아들은 집에 있는 컴퓨터 프린터로 돈을 뽑아서 아빠한테 줘요. 아들은 집에 있는 컴퓨터로 아빠 알았어, 기다려봐. 프린터로 찍어가지고 이거 돈. 그래? 아들 땡큐. 근데 그게 밖에 나가 써져. 분명히 우리 아들이 컴퓨터로 프린터 찍어준 돈인데 이거를 갖고 가면은 달러로도 바꿔줘. 이걸 갖고 가면 유로로도 바꿔줘. 이걸 갖고 가면 밥도 사 먹을 수 있어. 만능이네.
대박이네 우리 아들 돈. 그럼 아들 더 오케이 아버지 차용증. 아들 차용증. 아들 차용증. 자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놈의 아들 솔직히 생각해서 안판 봐도 집에서 컴퓨터로 냅다 프린트해서 돈 만들어서 줬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된다고? 솔직히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비슷하게 하는 곳이 하나 더 있어요. 저기 미국이란 나라를 가보면은 거기도 뭔가 이상하게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인데 서로 남이래 미국이란 나라는. 일본은 아버지 아들이 같은 집에 살거든. 근데 미국은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 아들이 남이래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우리는 서로 남남이래. 근데 누가 봐도 미국이란 나라는 이게 같은 한 집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쪽은 거기서도 모르겠는데 그 좀 줘봐. 이러면 줘요. 안 되는데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 아닙니다. 참고로 아버지 아닙니다. 미국은 절대 아버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남입니다. 남인데 분명히 뭐라 해야 될까 가족 같은 느낌. 그러니까 국가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못 부르는 홍길동 같은 존재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서로 비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이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정확하게 말하면 같은 한 집에 있는 나라예요. 자, 이게 이 양 나라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이랑 미국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미국은 진짜 기축통화잖아요. 솔까말 달러 파워가 셉니다. 찍어내면 다 돈이잖아. 미국 이 달러는 뭐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까? 금본위제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근데 금본위제인지 아니잖아요. 금본위제는. 예, 금으로 간단 이게 아니잖아요. 달러란 친구는 상대적인 뭔가 누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경기를 하든 뭘 하든 사회 나가든 전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내가 1등이 되려면 2등이 있어야 되잖아.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있어야지 누군가가 비교를 해주잖아. 여러분들이 싸울 때도 누구랑 싸워야지 비교가 상대가 있어야 돼. 상대가. 달러의 상대가 여러분 엔화라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엔화랑 달러의 좋은 짝꿍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엔화랑 달러는 너무 짝짝꿍이야. 우리는 돈을 찍어내더라도 우리는 노 프라블렘이야. 왜? 우리 없이는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거든. 이 두 강대국 말고는. 유로는 그러죠. 프랑스랑 독일이 갖고 있잖아요. 저쪽에서. 유로는 다르잖아. 유로권이 있잖아. 근데 일본이 엔화를 찍어내고 미국이 달러를 찍어냅니다. 이게 아까 말한 MMT의 상당히 주요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말은 번지르지 해요. 자국 내부적으로 돈을 내고 돈을 소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해결이 돼. 어차피 쟤들은 엔화를 사야 되고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사야 되고 어차피 이거는 전 세계로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일본의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엔화가 잘난 게 아니에요. 달러가 잘났어. 달러가 잘났기 때문에 엔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서 돈을 막 찍어내잖아. 돈을 막 찍어내면 누구 허락이 필요할까? 돈을 막 찍어내고 부채 이거를 파산이 안 되게 우짜등동 이 차용증을 물리려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까? 누구한테 일본이 약을 팔아야 될까? 누구한테 맨날 잘 보여서 누구한테 알겠습니다. 엔화는 여러분 누구 곁이죠? 그죠? 예, 답이 나오죠. 왜 아베 정권에서 엔화를 찍어내고 미국한테 왜 이걸 잘하는지 좀 알겠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 친구들이 우리 트럼프 형님 딸랑딸랑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골프 같이 합시다. 당연하죠. 예. 뭐 엔화가 잘 나서 일본이 잘 나가서 그건 옛날에 잘 나갔지. 지금도 일본도 휘청거릴 때가 있지만 지금 일본을 봐주는 거는 그렇죠. 딸랑딸랑 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충성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 충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많은 일본 국민은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지. 국가 외부의 순 자산이 일본의 부채보다 많다 이러는데 일본 국가 외부의 순 자산은 부채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신 국가 외부의 순 자산으로 일본의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딱 하나가 있어요. 뭐? 일본의 국채 비율 중에 일본 은행이 가진 거를 다 무효화시키면은 일본의 외부 순 자산이랑 일본의 부채랑 딱 하면은 0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 은행이 갖고 있는 현재 국채가 40%가 약간 넘습니다. 근데 이것도 비정상적인 거예요. 왜? 원래 일본 은행은 일본 국채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2012년 전까지는. 그때는 국채 비율이 일본 은행이 갖고 있는 게 10%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일본 은행이 시중에 있는 국채를 다 사들여요. 그래서 지금 40%가 넘어갔습니다. 이게 다 아베 정권 때 일어난 얘기입니다. 왜 일본 은행이 국채를 사들였을까? 민간에서. 일본 은행 국채를 사들입니다. 민간에서. 왜? 여차하면은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민간 자본의 국채가 돌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되면 조금 위험해요. 왜? 아빠랑 아들한테 차용증이 왔다 갔다 거려야 되는데 저쪽 옆집 김씨 아저씨한테 차용증이 갔단 말이야. 그럼 조금 약간 이게 뒤가 캥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일본 은행이 김씨 아저씨 그거 내가 돈 줄게. 오케이. 오케이. 저기 아저씨 옆집 아저씨. 오케이. 이게 일본 은행이 모은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위험하다. 아니다. 일본은 괜찮을 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경제라는 거는 그 뒤에 있는 국가 간의 힘의 논리 입각을 해요. 통화의 가치는 국가의 힘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통화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는 말은 그 국가가 아직까지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아까 말 MMT 이론 있잖아요. 현대의 금융 이론 이걸 말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말을 합니다. 아르헨티나라든지 그리스가 망할 때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 달러로 빚을 갚아야 된다. 유로로 빚을 갚아야 된다. 그리스는 유로를 찍어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망했다. 다른 남미도 마찬가지다. 달러를 갚아야 돼. 걔들은 달러를 안 찍잖아. 근데 일본은 엔화를 찍지 않아. 이런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야. 일본이 엔화를 찍으니까 엔화 빚은 엔화를 찍어서 갚으면 되잖아. 엔화라는 통화 자체의 가치에 기반해서 되는 이야기란 말이야. 달러랑 가치가 아니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불공평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개발 도상국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이거는 꿈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국가 GDP 대율, 부채 비율을 늘려가지고 그 돈으로 돈놀이를 하고 돈 장사를 한다? 근데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왜? 미국이랑 일본은 서로 인정을 해주면. 안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들으면 부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그 자유시장 경제에서 위험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랑 일본이 서로 인정만 해주면은 이 나라들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대로. 맞잖아. 원래대로면은 빚이 많으면 어떻게 되고 난리가 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일본이 가진 힘이 하나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외교적으로 상당히 매달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내부에서 이 엔화로 된 돈이 엔화로 발행이 되고 엔화로 일본 내에서 돈이 돌기 때문에 괜찮다. 거기다가 국가 부도를 일으킨 나라는 그 나라가 위험하면은 국채는 금리가 올라가잖아. 금리가 내려간단 말이야. 일본과 비슷하게 국채 금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스위스요. 스위스고 그 다음이 독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국채가 아직까지 괜찮다는 말은 스위스를 꺼내들어요. 그런데 국채 신용도는 그렇게 안 높아 일본은. 일본 국민은 채권자이면서도 채무자이기 때문에 이 양쪽 내용이 다 통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일본이라는 나라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 일본 국가에서 내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면 대한민국 사람한테도 간단합니다. 일본 경제가 꽂아치면은 이게 우리나라도 피해가 와요.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와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까 말했지 N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꼬꾸라지든 뭘 하든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한테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일본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게 제대로 돈 노래도 되나? 저게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재무성과 일본의 아소타로 경제장관이죠. 이런 사람들이 서로 대립을 하고 일본 국민들의 인식 거기다가 일본의 흔히 말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각종 인식들이 엇갈리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채무가 많아서 안전하다, 위험하다는 양쪽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뚜껑이 열리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2020년 동경 올림픽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1965년도에 있었던 일본의 올림픽 불황이 다시 한번 올 수도 있다는 예측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올림픽은 결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흑자되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죠. 거의 대부분 적자로 전환이 되고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내가 이게 앞으로의 전망부터 해가지고 당장 내일에 니케이 225에 그거 주가 선물 어떻게 될까요? 알았으면 내가 여기서 방송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방송할 시간에 딴 거 하지. 예. 어디까지나 바깥에는 일본의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방송이니까 여러분이 이걸 두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일본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재밌었지? 기가 막혔다. 유튜브 아직까지도 구독 안 누른 사람은 구독 누르세요. 구독 누르면 여자친구가 생길 거고, 구독 누르면은, 그렇죠. 여러분들 주식 산 사람 주가가 오를 거고.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구독 누른 사람들은 머리가 자라날 것입니다.